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애리나입니다. 그리스 운명은 주말에 어느 정도 결정될 것 같죠? 국민투표가 우리 시각으로 일요일에 예정이 돼 있으니까요.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은 아마 월요일장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때마침 오늘 밤 미국 증시도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휴장을 합니다. 이를 앞두고 미국 증시는 간밤에 아주 조용하게 시작했다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생각외로 6월 달에 신규 일자리 숫자가 한 10,000명 정도 적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고용 개선 추세가 꺾였느냐? 또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지금 크게 훼손할 정도였던 고용의 둔화세는 아니었었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냥 정말 조용하게 흘러갔었던 그런 간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증시의 경우에는요, 어제 2,100을 일단 회복한 상황에서 오늘 시초가 역시도 약간 더 위쪽에 형성을 시키며 2,100을 완전히 안착하는 그런 흐름 아침에는 보여줄 것 같지만 일단 재료들이 주말에 나올 예정이어서 오늘 미국 증시처럼 아주 조용하게 눈치만 보다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거의 770선에 육박하고 있는 코스닥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이 와중에 더 모색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기관만 지금처럼 사준다면 그리고 제약주가 계속 선전해준다면 코스닥이 특별히 꺾일 이유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2,100에 있는 코스피가 과연 오늘 꺾일 것이냐 아니면 월요일에 꺾일 것이냐 추가적인 반등을 하느냐 기로점에 놓여있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금요일장 7월 사실상 첫 마무리하는 한 주의 날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도 말씀 주시고서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주셨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님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스는 조금 조용해지고 있고 시장도 충분히 그 악재로서의 영향력이 약해지는 와중에 소화를 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와중에 중국 증시의 급등락도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오늘 시초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점을 주목해 보면 좋을지 개장 체크 포인트와 더불어 개장가 짚어주시죠. 김영석 연구원님. 예, 오늘 그 개장가는 그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개인의 선물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서 플러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현재 동반 선물 매도를 하면서 현재까지는 아직 이제 보합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인 포지션 상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오늘 전망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추후에 이제 주간 단위의 방향을 보자라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상승 종목, 이제 코스피 종목을 보면 상승 종목이 450개, 하락 종목이 200개, 그래서 코스피 종목이 한 2배가량 많게 출발했고, 코스닥은 오늘도 역시나 상승 종목이 거의 592개, 그리고 하락 종목이 230개로 2배 이상으로 육박하면서 강세를 출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우와, 어제 770포인트에 거의 육박하더니 드디어 코스닥이 770선을 뚫으면서 소폭이지만 갭을 살짝 띄우면서 더 강하게 출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코스피도 2110선 어제 터치가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곧 넘어설 듯한 그런 괜찮은 분위기네요. 원달러 환율이 지금 갭다운 출발하는 것 같은데 잠시 후에 환율 출발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여전히 제약주에 못 말리는 상승세가 양시장에서 모두 보여졌었고요. 포스코 등의 철강주에도 약간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 등등 그리고 화장품주도 어제 특별히 아모레퍼시픽, GE 그리고 모두 다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오늘도 여전히 이제 성장주의 강세가 이어지는 와중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종목군들이 조금씩은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낙폭과대줄 수급의 매기가 약간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지금 매수 상위로 좀 올라와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 그동안 조정이 조금 많았었기 때문에 현재 낙폭과대에 따른 가격 매력을 갖추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고려개발과 이제 현대산업이라든지 한신공영
그래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 여전히 매수권 상위권에 좀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9%대 급등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일양약품과 현대약품 모두 각각 5%대, 4%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그동안 많이 올랐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좀 살아있는 모습들 다소간의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좀 수급을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약간은 약해져서 아쉽긴 하지만 유통주도 0.6% 정도 상대적인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동안 낙폭이 컸었던 유통주들 롯데쇼핑이라든지 비롯한 이제 대형 유통주를 중심으로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조금씩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이 되는데 물론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실행이 언제 될지 구체적인 안이나 이런 분들을 조금은 더 확인해 봐야 되긴 하지만 추경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내수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대형 유통주와 그에 따른 수혜를 어느 정도라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가지고 있고요. 편의점주가 굉장히 요즘에 강합니다. GS 리테일과 이제 BGF 리테일 모두 1%대, 2%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 역시 대형 유통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쇼핑과 현대백화점 1%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통신주도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통신주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역시 배당 매력이라든지 아니면 ARPU 개선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누차 말씀을 드리죠. SK텔레콤, KT보다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LTE 가입자 부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LG U+가 확실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모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낙폭과대 종목 중에서도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게 역시 전기전자 업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매도 상위권 1위에 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1% 약세,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모습. LG이노텍과 삼성 SDI 최근에 약간 올라오는 듯 했으나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가장 우려되는 업종이 IT나 자동차 같은 이제 수출 민감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있는 종목군들로 약간 매도가 쏠리는 거 아니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견조하지만 증권업은 소폭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메리츠종금증권이 5%대 약세, 유상증자 소식에 증권주를 전체적으로 조금 끌어내리는 모습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역시 제약주가 매수 상위권에 올라와 있네요. 오늘은 JW 중해신약이 16% 그리고 오스코테크 바이넥스 7%대, 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약한 업종은 이제 방송 서비스와 섬유 의료입니다. 의료 업종이나 방송 서비스 업종 최근에 약간 강하게 올라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오늘장 조정받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업종별 흐름 들여다봤는데 잠시 후 섹터가 아니라 종목으로 들어가서 또 돌발 종목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수급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가 이렇게 2,100에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기관의 공, 특별히 투신권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있었었는데요. 어제 또 외국인들이 1,000억대 아주 오래간만에 순매수를 해준 것도 반가운 부분이었었죠.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오늘 아침 출발 자체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그 선물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그 현물 시장에서 그 매수세 없이 시장이 완만하게 상승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 시장은 왜 이렇게 강한가라는 이제 생각을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게 이제 파생상품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 환산으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유사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코스피 지수 환산으로 2020선 이하에서는 급격한 수익권, 2080선 이상에서는 완만한 수익권. 상방 레이쇼 전략을 잘 안 쓰는 편인데요. 보통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면서 현물보다는 양방향에 대한 파생상품 쪽에서 수익권을 만들어 놓고 현물 쪽에서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1,000억대의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중간중간에 현물로 채워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현재까지 공격적인 매수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더 다음 주가 지나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는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가 지속적으로 점점 늘고 있고요. 하방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외국인들이 어제 좀 사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현물은 좀 약하게 더 사는 것 같아서 긍정적이다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 확실한 위쪽 배팅은 아직은 아니어서 다음 주 초가 돼봐야 외국인들의 마음을 속내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상승폭이 점점 줄더니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들 선물 그리고 매도 쪽의 배팅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가운데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장한 지 7분 정도 흐른 시점 코스피 방향을 바꾸었고요. 원달러 환율이 갭다운 출발했다고 제가 잠깐 전해드렸는데 그 폭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유진투자 선물로 가서 듣죠.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그리스 우려도 원달러 환율의 상승 재료였지만 미국의 간밤 이미 나온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아가고 있었었는데 의외로 부진했습니다. 오늘 갭다운의 폭이 상당히 큰 것 같네요. 네, 일단 금일 외환시장 어제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한 달러 약세 속 장 시작과 동시에 발생한 딜미스 추정 물량으로 12원 50전 하락한 1112원 50전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딜미스 관련 물량으로 인하여 급락으로 출발한 환율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현재 11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어젯밤 발표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지수와 임금 상승률이 시장 예상보다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실업률은 5.3%를 기록하며 7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나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과 임금 상승률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그리스 국민투표 경기로 인하여 고용지표 실망에도 큰 폭의 변동을 보이지 않고 소폭의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지표 실망 영향으로 뉴욕 NDFC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1124원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어제 서울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1원 90전 정도 하락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역외상을 반영하면서 하락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에 따른 실말 매몰과 그리스 투표를 앞두고 포지션 청산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 환율은 추가 하락 압력을 더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찬성 쪽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이후 투표 결과 후에 그리스 협상에 접점을 찾을 것이라는 낙관론이 다소 우세한 분위기를 흐리고 있는 부분들도 롱포지션 청산 심리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무역수지 흑자와 월 마감에도 고점 내고 물량 지속 그리고 대규모 수주 소식 등도 매도 심리를 자극할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의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여론조사 기관들마다 찬성 쪽과 또한 반대쪽에 나오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도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적극적인 움직임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도 환율 하락을 좀 제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 외환시장은 그리스 국민투표 경기로 인하여서 제한 1120원대에서 제한적인 움직임이 예상되며 예상 레인지는 1120원에서 1128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미국 고용도 잘 안 나오고 그리스 낙관론 때문에 달러 롱 지금 청산 움직임이 빠르게 나타나서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국민투표 또 발표 전이기도 하고 중국 증시가 불안정해서 1120원이 많이 밀린다고 해도 아마 지켜는 질 거다 그런 전망이셨네요. 유진투자 선물의 소병화 연구원님한테 외환시장 전망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출발 증시와이드 1부에서 또 신수영 대표님이 짚어주신 전일자 아주 특징적인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메리츠 종금증권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천억대 유증 발표를 했는데요. 돈이 없어서 유증한 것이 아니라 대형 IB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었었죠. 같이 한번 볼 종목은 역시 메리츠 금융지주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유증의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유증 소식이 나오니까 갭으로 밀려서 출발하긴 했네요. 네, 사실 유상증자는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나올 수 있는 악재 중에 가장 큰 악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네. 이게 어떠한 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던지 간에 어쨌든 주주 가치가 희석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제 예상치 못했었던 유증을 당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죠. 좀 기분도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자신의 이제 가지고 있던 파이가 더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 있어서 호재로 판단되는 유상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메리츠 종금증권도 오늘 4%대 밀리면서 그런 악재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유상증자 규모가 5,34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자본 비율의 31.2%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양의 이제 유상증자예요. 그래서 유상증자 비율만 놓고 보면 오늘 사실 20% 이상 빠졌어도 이상하진 않는데 유상증자 이유가 말씀해 주신 대로 돈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규모, 그러니까 대형 IB로 가기 위해서 2조 5천억의 자본금 규모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이제 뭐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유증으로 그 자금을 다 조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외부에서 차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메리츠 종금증권의 부채 비율이 34%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입에 의해서도 대형 IB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메리츠 종금증권이 유상증자를 발표했기 때문에 다른 증권주보다는 타격이 적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메리츠 종금증권은 종금사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증권사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예. 예전에 동양종금증권이 있었는데 동양종금이 이제 그 종금 타이틀을 잃어버렸죠. 물론 지금은 뭐 완전히 이제 뭐 다른 그 유한타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옮기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메리츠 종금증권에 그래서 자산 같은 게 이제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사실 주거래 증권사로 메리츠 종금증권을 자주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래요. 예전보다는 CMA 금리를 0.1%라도 더 적게 주기도 네네. 했었던 부분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다 비슷해졌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강점이 부각되면서 다른 증권사 대비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 네네.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산을 토대로 해서 분명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리츠 종금증권은 이제 구조조정이 완전히 끝난 상황입니다. 예전에 19개에 달하던 증권사를 5개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전국의 메리츠 종금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업류가 효율적으로 집적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IB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성은 분명히 좋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증권사들이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존의 브로커리지에 의존하던 이런 수익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이제 IB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채권 거래라든지 이런 쪽으로 약간 자기 매매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종금도 그에 따라서는 분명히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전망은 저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당장은 솔직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이시라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찌되었든 간에 유상증자 규모가 작지 않고 이 IB에 대한 성과가 절대 단기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엄청 빨라봐야 내후년 정도 나올까 말까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간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시는 것보단 지금 만약에 조정이 15% 20% 나왔다면 굳이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미 조정이 4%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런 유상증자의 충격이 조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전고점을 넘어서거나 이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매도를 하셨다가 재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아예 있습니다. 길게 갖고 가시려는 분들은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길게 묻어두시려는 분. 네, 그렇게 묻어두시려면 한 1, 2년 정도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몇 개월 안에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오래 걸리는군요. 근데 그러자면은 이게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이 또 있으니까 네. 다른 종목을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뭐 1년 이상을 보신다면 보유하셔도 뭐 나쁘진 않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매매 자주 못 하시는 또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 중장기적으로 가냐 그럼 그냥 두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참조하시면서 오늘 메리츠 종금증권 유증 관련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가요 10일 날 이제 발표하죠.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누가 될 건지 또 대기업 쪽에서도 고르고 중소기업 쪽에서도 고를 건데 대기업 쪽에서는 호텔신라 현재 현대산업이 손을 잡은 상태인데 호텔신라 쪽이 상당히 선정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분석서가 최근에 많이 올랐고 오늘 또 다른 레벨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3,000당 제약도 오늘 두 자릿수로 개법 출발한 이후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출 얘기도 있는데 호텔신라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 면세점 선정 유력하다라는 뉴스에 이제 그 주가가 지금 4% 가까이 그 상승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공교롭게도 지금 현재 같은 이 상황에서 보면 그 기관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공매도권 13만 원대 이상에서의 공매도권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추후에 여기 면세점 사업자에 선정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 쌓여있는 매물들이 지금 현재 계속 출회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차익 매물, 그걸로 기다렸던 차익 매도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수익권일 거라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 실현을 한번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신규 진입 쪽은 조금 더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13만 원 이상 가기 어려운 수급 구조다. 네네. 예,
예, 호텔 신라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생각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내 면세점 사업에 또 선정된다 해도 뉴스에 팔자 나올 수도 있고요. 최근에 좀 급등하긴 했지요. 일단 오늘이 D-일주일이라는 거, 바로 일주일 전 시점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가격대인 13만 원 지금 찍고 있다라는 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텔 신라 조금은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는 것은 반대다 의견이 나왔고 삼천당 제약은요. 예, 오늘 삼천당 제약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12%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전일 보면 기관과 외국인들에 대한 동반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현재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두 종목 다 기관들에 대한 집중 매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보면은 지금 차트상에서 보면 12,950원대 평균가가 공매도 평균가가 이 정도 되는데 이 공매도가 상당히 수량이 많습니다. 현재 지금 여태까지 제가 봐왔던 수량 중에서도 거의 뭐 대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금 공매도인데요. 이쪽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에서 철저하게 이익 실현을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뉴스에 유럽에 대한 수출 기대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차익 매물 실현 때문에 이 상승세가 길게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저는 이제 급등주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는 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념하신 다음에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염두하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역시 이 정도에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이 그칠 가능성. 호텔 신라 삼천당 제약 여기서 추가 상승 쪽으로는 조금 가능성을 낮게 보셨습니다. 이번에는요, 아모레 퍼시픽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메르스 우려도 있었었고, 바로 그 전에 이제 잊진 않으셨겠죠? 액면 분할하기도 했었잖아요. 근데 액면 분할 전후로 사신 분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인구한 끝에, 한 달여이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오를 줄 알았지만 의외로 좀 조정을 보였었고, 중간에 메르스라는 돌발 변수도 있었었고, 근데 어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왔고요. 아모레 주인은 아예 급등한 상황에서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아모레 퍼시픽 기준 55만 원까지 목표가를 높여 잡는 그런 모습인데 화장품에 바람을 일으켰던 이 주인공들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크게 흔들리게 되면 사실 그동안 잘 달렸었던 종목들이 크게 좀 흔들리는 경향이 있는데 네. 요즘에 보시면은 지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견조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는 약보합 수준이고 코스닥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달렸었던 종목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시도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44만 6천 원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급격하게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돌파시키는 모습까지도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모레 퍼시픽은 국내 화장품주 중에서는 사실 PER 밸류가 가장 높은 대형주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장주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PER 밸류를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 화장품이 이제 국내에서 잘 팔리는 것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다. 결국은 이제 중국 현지 내에서 얼마나 팔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제 중국에서 가시적인 성과 실제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업체는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 중에선 아모레 퍼시픽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시장이 그런 부분에 주목하면서 아무래도 수급의 매기가 좀 쏠리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의 좀 주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아모레 G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성장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누구도 화장품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서 성장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으니까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 현재 받고 있는 PER 밸류 50배, 60배 수준은 사실은 조금은 이제 과도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게 이제 예전에 받았었던 화장품 PER로 올려면 지금의 고성장이 최소 5년은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금의 밸류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네. 지금의 주가 수준은 향후 5년간의 고성장을 모두 다 반영한 주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PER 관계없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죠. 올라가는 흐름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보고 따라가시면 좋겠다라고 보시는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더 올라갈 것 같아도 고점에서 신규로 진입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고점에서는 6%, 7%, 10%의 조정이 아무 이유 없이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차익 실현 때문에라도 10% 조정이 나와요. 그런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30%, 40%, 50% 수익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견디고 가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내가 7, 8% 조정이 아무 이유 없이 온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을 끝까지 끌고 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 특히 아모레 퍼시픽처럼 이렇게 신고가를 달리려고 하고 있는 종목들은 역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로 진입하시기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PER 밸류를 맞추려면 지금 실적이 이 자리에서도 엄청나게 폭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무리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관점에서 화장품주, 특별히 급등한 아모레퍼시픽을 지금 신규 매수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의견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해요. 제가 또 급등하는 것을 여쭤봐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를 한번 보려고요. 당초에 중국 항생제 진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 또 못 말리는 추가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이 종목은 샘플러스의 최영동 멘토님이 큰 수익을 내시고 추가적으로도 조금만 더 가겠다라고 해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8% 또 급등을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항생제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두 가지 이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진출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약이라는 키워드. 이 두 가지의 키워드가 맞물리다 보니까 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요즘에 가장 핫한 두 가지 키워드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토미포란이라는 이제 항생제가 중국 진출이 앞두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항생제라는 건 다른 약보다 메리트가 조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생제라는 게 기존에 나오게 되면 내성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약발이 잘 듣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에 동아ST가 신규적인 항생제를 진출하면서 상당한 주가 랠리를 보였거든요. 항생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대감이 다른 제약보다는 조금 더 남다르다. 약간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이런 항생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이런 토미포란이라는 항생제는 이제 중국 CFDA라고 하는 국가식품안전국에서 시판 허가가 접수돼서 이제 협상을 마친 뒤에 상반기 중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바로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제약 시장이 1% 정도로 거의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글로벌 제약 시장은 평균적으로 5, 6%의 고성장, 특히 중국의 제약 시장은 10% 이상의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인구가 의약품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중국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헬스케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약가에 대한 그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모멘텀에 의해서 한올 바이오파마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앞서 이제 화장품주에 대해서 PR 밸류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 이제 제약주의 PR 밸류가 화장품보다는 싼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조금은 더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역시 신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만 가져가시는 영역이 되겠죠. 현재 주가 수준이 이제 6,000원 수준에서 16,000원 수준까지 거의 250% 정도는 상승했다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단기적인 상승에 이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무 이유 없이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까지 올랐다라는 관점. 신규 진입은 무리가 있겠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상승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보유하는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현재 시점에선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되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한올 바이오파마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었군요. 자, 이번에는 조선주 가운데 대장주인 현대중공업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빨간불의 폭이 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거든요. 얼마 전에 삼성중공업이 5조 원대 수주를 올려서 한번 조선주 주목을 이목을 끈 바 있었는데 오늘 하락하고 있는 그리고 많이 짓눌렀었던 20일 이평선이라는 하락 추세선을 돌려 세우려는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중입니다. 조선주를 굳이 미리 사들어가서 시간을 쓰면서까지 기다릴 필요 있겠느냐 의견들도 참 많았었는데 조선주 우리 김영석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 자체는 아직 전체적인 자체는 뭐 우하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권을 지금 돌파하는 시도에서 기관들의 끊임없는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뭐 저가성 매수세 같이 동반 매수하는 것도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 지속적인 매도로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전체적인 시장 한국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축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약간의 매도세로 이제 조정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지금 바닥권을 어느 정도 다지고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는 매수에 동참하기는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조선주를 지금 사도 된다 의견이 처음으로 사실상 제시가 됐는데 우리 오현재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관점에서 한 중립 정도로는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주가 되니까.
네, 그 수주가 된다라기보다는 네. 해운 업황이 약간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BDI 지수에서요? 네, 맞습니다.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 전반적으로는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네네. 조선주가 추세적으로 올라오려면 저는 해운주의 반등 없이는 조선주가 올라올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지금 조선주가 뭐 특수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고부가 가치선을 수주하는 것은 한국의 기술력이 그만큼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대우조선의 양 그동안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는 1, 2, 3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특수선 부분에 있어서 수주가 나게 되면 아무래도 한국 조선업체가 유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중공업이든 현대중공업이든 수주를 따내는 것이지 지금 조선업황이 좋아서 따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해운업종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B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조선주의 업황 회복도 기대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 조선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일단 보유해 나가시는 영역이라고 보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좀 더 주가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BDI 지수가 좀 더 회복되고 해운업이 조금 더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때 접근하시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고요. 게임주 분석도 오늘 부탁드려요. 네, 전체적으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에 대한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NC소프트를 한번 대표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적인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서 그 연속 상승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뭐 직전에 있는 직전에 큰 양봉에서 윗꼬리를 달고 매물벽이 한번 쌓이긴 했었지만 그 안정적으로 매물을 소화해가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컴투스나 전체적인 종목들 게임주와 관련돼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지금 유입되면서 바닥권에서 탈피를 시도하고 신고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 충분한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점, 바닥권에서의 그 저가성 매수세에 의해서 상승폭을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 게임주에 대한 전망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사실 코스닥에서 디지털 콘텐츠 쪽의 게임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기도 하거든요. 뭐 뎁시스터즈라든가 파티게임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약간 하락한 채 2100을 겨우 지키는 정도이고요. 코스닥은 770선에 오늘 그냥 안착을 해버리려고 하는데 외국인 현물에서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기관도 안 사고 있고요. 선물 쪽도 다 매도고 일단 개인만 지금 순매수를 소폭하면서 지수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끝으로 전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말씀을 방금 전에 마치셨으니까 오현진 멘토부터 전략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장에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 전문가와 함께 방송하면서 느낀 거는 두 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두 분이 어떤 팟인지 이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약 바이오가 많이 올랐지만 된다. 그리고 되는 데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쪽이 한 팟이고 A그룹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다.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신용도 있고 뭐 코스닥도 언젠가 이렇게 계속 갈 수만은 없다라고 하시면서 언젠가 대형주 많이 빠진 쪽에도 매수세가 들어올 거다라면서 그냥 마냥 기다리시는 쪽이 있으세요. 뭐 선취매로 볼 수도 있지만 두 분 어느 쪽이신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약간 회색 분자처럼 양쪽을 적당히 섞어서 요것도 조금 사고 뭐 요것도 조금 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웃으셨어요? 오현진 멘토님 어느 쪽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굳이 분류를 하자면 회색이시죠? 네, 저도 회색 분자 쪽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동안 강했었던 섹터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제일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가 최근에 약간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적인 반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쪽은 하루에 막 20%씩 이렇게 나니까 현실 애써 외면하지만 가는 쪽은 이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원래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달리는 말이 올라타라는 말도 있듯이 네네. 강한 섹터 쪽에서 매매를 하는 게 맞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형주는 사실 가치적으로는 밸류가 상당히 낮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큰 거는 사실인데 네. 문제는 모든 주식은 사야 오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추세가 바닥권에서 반등할 때 조금 더 비싸게 사더라도 그걸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무릎에서 사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발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무릎에서 사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그만큼 이제 반등했을 때 사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보수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실적입니다. 그동안 코스닥이 강했었던 이유가 그만큼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한 달 전에 비해서 2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2% 이상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고요.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코스피의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한 달 전 대비해서 컨센서스가 5% 이상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컨센서스가 7조 원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7조 원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6조 원 중반에서 후반대가 나온다면 국내 대형 수출주에 대한 실적 우려가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간신히 요즘에 가격적인 메리트로 올라오고 있던 대형주가 다시 한번 추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는 가격적인 메리트만 보고 대형주를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관점이고요. 여전히 가격대가 강한 코스닥 지수로 붙어야 될 시장이다. 다만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중립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매매를 사실 살 게 없어요. 코스닥에서 뭔가 사야 될 것 같은데 살만하고 잘 가는 종목들은 거의 다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네. 내가 이 리스크를 지고 이 종목을 사야 되는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주를 붙는 거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 수급의 매기가 다음엔 어디로 쏠릴 것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터은행 관련 섹터는 아직까지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키움증권. 네, 요즘에 조금씩 올라오죠. 다음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보안 관련주인 K사인 같은 종목도 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뭐 결제 관련주인 뭐 KG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강한 종목에 붙는데 그동안 제약 바이오주에 쏠렸던 수급이 이런 인터은행 관련주로 넘어가고 있는 모습도 어느 정도는 포착되고 있으니까 네.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인터은행 관련주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긴 얘기 끝에 답을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관련주 좋게 보고 있다. 다음 카카오 등등 K사인 또 얘기 전자결제주 얘기해 주셨습니다. 답을 주실 거죠? 김영석 연구원님 일단 어느 파십니까? 네, 저는 일단 뭐 A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파가 뭐였지? 예. 많이 오른 쪽? 예, 그렇죠. 예, 예. 제가 지난번에 앞서 720선부터 지속적으로 코스닥은 과열이 아니다라는 맞아요. 말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코스닥은 뭐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 오늘도 그냥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사실상 관망세가 뚜렷한 상황이고 코스닥 바이오, 제약, 화장품, 중국 수출주들 지속적으로 조명받으면서 그 강세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네. 그 코스피 시장과 대조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 6월 말,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분기 윈도우 드레싱이 한번 있고 난 이후에 베이시스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또 여전히 베이시스가 다시 축소되면서 약간 장중에 백어데이 전까지 잠깐 들어가는 상황까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외국인들의 합성 선물 포지션을 보면 최근에 보기 힘든 이제 양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100선에서 크게 무너지지도 크게 올라가지도 않는다라는 일단 단기적인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2100선에서 크게 밀리지도 않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지수 관련 대형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뭐 크게 이제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 지루한 장세. 예, 지루한 장세. 그렇다 봤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목들 대형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큰 등락이 없다면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니 그러면 과열은 아닌 거예요?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지금 과열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지금 이끌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 뭐 제약주라고 본다면 그쪽에서 사실은 실적만 나와주면 이게 커버가 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한국의 산업 동력 자체가 지금부터 바이오에 관련된 하나의 큰 트렌드를 읽어야 된다. 마치 IT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을 읽어 나가야 전체적인 지금 시장이 왜 오르는지 이게 더 사야 될지 겁나야 될지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쓰거든요. 그래서 720선 때도 계속 지금 일관되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지수 신경 쓰지 말고 돌아가면서 조정을 받으면 순환매에 이어서 계속 올라가니까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 그때 말씀을 못 들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만약에 770에서 제약주 어때요라고 하면 이쪽은 일단 지금 조금 비싸서 다른 쪽으로 약간 트셨거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간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더 조정을 받더라도 제가 항상 나오는 요일이 수요일이었었는데 수요일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코스닥이 급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요일을 바꿔서 했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금요일날 좀 코스닥이 올라줘서 다행인데 네, 잘 바꾸셨네요. 네,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 고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약주 그럼 바이오 얘기 안 해주실 거죠, 종목은? 종목은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론을 못 들어서 그 종목이 사실 궁금한 건데. 그럼 다음번에 한번 준비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올라서 또 준비해 오시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약속
해석해 알겠습니다. 주시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께 저희가 전략 한번 들어봤어요. 전체적으로 종합해보면 공통적인 의견은 2100에서 좀 쉽게 가긴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실적 시즌이 사실은 대형주한테 조금 더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 조금은 탄력적인 상승세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의견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김영석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의견 들어봤습니다. 특징주 분석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100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다 싶어요. 코스피는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증권사의 목소리 정리해봤습니다. 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볼게요. 현금 절반을 확보하자. 왜냐하면 이제 주말에 또 그리스 국민투표란 이슈도 걸려있으니까 일단 올랐으면 조금 오늘 수익 실현하는 날로 잡았으면 하셨어요. 급등 종목 차익 실현 얘기해 주셨고요. 정영훈 과장님은 미국 증시가 오늘 밤에 휴장입니다. 독립기념일 관련해서요. 미국 증시 오늘 안 열리는데 앞두고 오늘 제한적으로 좀 조용한 시장 예상된다. 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김현겸 팀장님은요. 수출 관련 대형주를 지금 모아가야 될 때다. 사실 김현겸 팀장님이 굳이 따지자면 계속 비파이시긴 해요. 환율적인 측면에서 나름대로 논리는 분명하십니다. 그리고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볼까요?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가 우세할 경우에 외국인들로부터 선물 매도가 다시 한번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주말 그리스 국민투표가 사실상 중요한 우리 국내 증시의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그리스 국민투표 관련된 메시지를 남겨주신 분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신 안상현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초 국민투표에서 찬성에 우세할 것 같았었는데, 그리스 정부도 계속 웹사이트를 통해서 어필도 하고, 사실 그리스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싶지는 않겠죠. 반대 의견도 의외로 좀 늘어나고 있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반대가 우세할 경우 수급이 꼬일 수 있다고요? 예, 우선 그거는 우선 확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은 희박하지만, 그러한 것도 약간 외국인들은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찬성, 채권단의 이런 안을 찬성하는 쪽이 약간 더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그리스 지금 현재 정당인 시리자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채권단에 굴복하는 네팔을 잘하겠다는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혹은 은행들 7일부터 문을 열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리스 국민들을 좀 안심을 시키면서 자기 시리자당에 좀, 투표를 얹어줄 것을 약간 호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그리스 쪽의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국민들이 막 이렇게 크게 돌아설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외국인들이 현선물 포지션을 약간은 대비는 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선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다음 주가 이제 옵션 만기이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를 약간 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쪽으로 가면서 선물 옵션이라든지 옵션 콜 옵션, 풋 옵션을 양 매도를 치면서 지속적으로 다음 주까지 큰 변동성 없이 끌고 갈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는 판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투표 반대 시에는 그 포션을 다 청산을 하면서 선물 매도를 추리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6월 만기 직후부터 6월 22일까지 중기 세력이 신규 매도를 진입했는데 약 18,000계약 정도를 매도를 쳤고요. 그리고 장기 순 매매 사이클 때문에 잠시 반등은 했지만 약간 이것도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이것이 순 매도로 약간 복귀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간 지금 한 400계약 매도 나오고 풋옵션 1,390개 지금 매수가 들어와 있는 게 그런 게 조금 나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선물 옵션 예수금도 지금 9월 이후 최대거든요. 즉 지수 방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급등락을 할 때 그쪽으로 따라 붙겠다라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떨어지더라도 그쪽으로 따라 붙고 만약에 국민투표가 잘 나와서 그런 것들이 상승으로 베팅이 될 시에도
강하게 위쪽으로 밀어붙이겠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다만 다음 주가 이제 저희가 선물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큰 변동성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이후부터 좀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섹터 중에서는 저는 증권주, 그리고 반도체주, 그리고 과대낙폭, 우량주 이쪽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 국민투표 이후에 수급이 한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히 다음 주에 만기까지 겹쳐져 있어서 전후로 조금 움직임이 주목된다 하셨습니다. 사실 코스피는 2100에 안착하긴 했었고, 저점 대비 빠르게 의외로 선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는데, 중간에 수급에 개선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었고요. 문제는 코스피는 사실 매물대가 바로 위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은 매물대 없이 상당히 가볍게 올라가는 움직임이 사실은 끝이 어딜까 싶을 정도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때문에 지금 코스닥은 비싸지 않다는 의견도 여전히 계속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주도주로 가고 있는 게 제약 바이오거든요. 저같이 이제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번 주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 제가 제약 바이오주로 추천드린 적이 작년이거든요. 작년 11월, 12월부터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버블을 타고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약 바이오주를 추천을 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그런 보수적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저 따라가도 좋겠지만, 저는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많다라고 판단되고, 증권주가 저는 특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를 조만간 지금도 지금 오늘 나온 내용으로는 내년에 저희 한국거래소가 이제 상장도 하고 하는 그런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증권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보이고 실질적으로도 저평가되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국면에서 추천해 주신 이후로 반등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 사실 제약바이오는 아주 쌌을 때 이미 추천해서 충분히 수익을 낸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다 투자 성향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조금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우리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도 참고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국면에서 증권주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 안상현 대리님의 전략이었습니다. 국민투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전화 연결로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리슬쩍 코스피가 다시금 빨간불을 챙기고 있는 그런 타이밍인데요. 선물 시장 움직임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선물, 베이시스 이런 얘기들이 앞서 몇 차례 거론이 됐었는데요. 선물 시장 맥점 짚어주시는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좀 의외로 조용한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오늘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현물 256억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 115억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122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물량 살펴보면 개인 609계약 순매수, 외국인 577계약 순매도, 기관 52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옵션 물량 살펴보면 개인 콜옵션 7,642계약 순매수, 풋옵션 1,013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외국인 콜옵션 1,543계약 순매수 중이고, 풋옵션 602계약 순매도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1,379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1,281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일단 수급적인 모습을 보면은 지금 개인은 계속적으로 좀 매수 쪽 잡고 있고, 외국인과 시간은 약간 지금 헷갈리는 모습을 좀 취해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단 오늘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8, 상승 2차 저항선이 260, 하단 1차 지지선이 253, 하단 2차 지지선이 250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상하단 1포인트 범위 내에서 좀 하루 종일 지루한 공방전을 펼쳐주었던 날이었는데, 어제 박스권 시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추세장의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좀 높은 날이 되겠는데, 어제 박스권 가격 상단인 256.35를 돌파해주게 되면
상승 가속도가 좀 붙을 예정입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장을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은 한 번에 하락 시세가 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포지션 거래자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좀 확인하신 이후에 포지션을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오늘은 약간의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어제 저가 가격 부분에서 좀 공방전을 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는데, 오전 11시 반 전에 어제 고가 가격을 돌파하면 장 후반부까지 좀 지속적인 상승적인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당일 거래자분들은 오늘 시가인 255.55 이하에서 매수 진입을 하신 이후에 홀딩 전략을 사용하시고 11시 반에 어제 고가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을 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대략적인 전개는 오전 10시 15분까지만 좀 확인하시면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고, 그 시간에 오늘 시가 위아래 여부를 보고 1차 확인을 하시고 11시 반에 어제 고가 돌파 여부를 보시고 2차 확인을 하시면서 장중 당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의 매도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모습인데 10시 15분까지 시가 위로 올려준 이후에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상승전 가속도가 11시 반까지 붙게 될 테고 11시 반 전에 어제 고가인 256.35를 돌파해주게 되면 상승 가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붙으면서 큰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금요일 오늘 이번 주 장을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 계속적으로 좀 매수 쪽으로 베팅을 하시면 되겠고, 가격이 내려올 때를 좀 기다려서 매수를 잡으시고 홀딩 전략을 취하시면 거래하시기에 유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매수 얘기하셨고요. 한 30분 정도 지켜보시면서 오늘 시가 정도 이상 올려주는지 지금 약간 밀려있는데 가격대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11시에 어제 가격의 고가인 256.35 넘기는지 두 번째 체크포인트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매수 마인드 쪽으로 보는 것이 낫다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되는 저희 증시 탑5 시간에 오늘 건자재주 특집 시간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님이 나와주셔서 관련주 5개 5인방을 공개하고 탑픽주까지 골라주실 건데요. 이렇게 뜬금없이 왜 건자재지? 이럴 때 수익률이 나중에 돌아봤을 때 괜찮았다는 점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수익으로 잘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선취매가 되겠죠. 이상으로 출발 증시와이드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